가장 먼저 제가 든 생각은 참 솔직하다. 사실 이보다 더 셌어요. 아, 원래 더 셌다. 최현정 작가 그렇게 평소 일상생활에 솔직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되게 따돌림 당하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왜 떠났다.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니까 왜 떠날 수밖에 없었나. 제가 퇴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 편의 글을 책이 있죠. 담았는데 네네. 막상 앉아보고 깨달았다. 오랫동안 쓰고 싶었지만 쓸 이야기가 없었다는 것을. 인생이 너무 순탄했는지도 반대로 너무 지쳐서 쓸 힘이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 내 삶을 뭉텅 떼어내주고 나서야 쓸 수 있게 되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막연한 갈망이었다가 속 시원한 고백이었다가 이젠 치유가 되어가는 듯하다. 글의 힘이란 것을 보았다. 신비한 힘. 타닥타닥 써내려가다 멈칫거린 순간들에서 나를 알게 되었다. 내 안을 눈길을 돌려 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 보듯 들여다본 나는 낯설었고 낯선 내가 되어 맨살로 밖에 나선 기분이다. 방어막 없는 생살에 상처가 생길까 걱정된다. 그럼에도 나는 맨살을 한번 드러내고 싶었다. 오래도록 그러고 싶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를 드러내는 용기가 나에겐 의미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나를 다독이며 이야기들을 쏟아내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국과 예스24가 함께하는 좋은 책 읽기 이 책 아나, 오늘의 북잡기 아나운서 전종환입니다. 지난 시간 유시민 작가에 이어서 오늘도 참 좋은 작가님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전 제가 일하는 MBC 아나운서국의 아주 친한 동료였고 최근에 평범하지만 유일한 이야기죠. 유일한 평범, 이 책을 쓴 최현정 작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전편이 유시민 작가였잖아요. 맞습니다. 저 너무 압도당해가지고. 같은 급이라서 저희가 부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 진짜 네. 저 별로 떠는 타입 아닌데 네. 지금 오는 길에 유시민 작가의 그 편을 들으면서 왔거든요. 다음 편이 진짜 내가 되어도 괜찮은 걸까? 노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계속 비슷한 정도의 그레이드를 유지하는 게 아 정말 네, 너무 저희- 감동이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최현정 아나운서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생긴 호칭 중에 하나가 뭐 작가라는 네. 호칭도 있을 텐데, 물론 이 책에도 이제 호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아나운서국을 떠나고 나서 내 호칭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작가란 호칭은 어떤가요, 쓰기가? 아직 제 것으로 여겨지진 않죠. 네. 근데 너무 원하죠. 원하고 다음 책을 또 내고 그 다음 책을 또 낼 수 있으면 그때는 진짜 작가라고 나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아직은 약간 민망한가요? 네, 그러죠, 살짝. 그러죠. 아직까지 아나운서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호칭은. 제일 편해요. 그쵸, 편하죠. 네. 맨 처음 아나운서 됐을 때는 그 호칭도 정말 내 것이 아닌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어색하고 낯선 때가 있었는데 네.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네, 지금 가장 편안한 호칭이 아나운서긴 네, 하죠. 맞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제 작가님과의 대화니까 제가 네, 약간 우와. 부담스럽더라도 최현정 작가로 호칭을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정 작가의 책을 보면 가장 먼저 제가 든 생각은 참 솔직하다. 사실 최현정 작가 그렇게 평소 일상생활에 솔직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네. 모든 말을 털어놓기보다는 막 하려다가 또 상대방 배려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에 그냥 내 할 말 다 못하고 그냥 집에 가서 생각하는, 제가 아는 최현정 작가는 그런 분이거든요. 아닌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에요. 고백한다. 나는 시샘의 왕이며 욕심꾸러기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뭐 이런 문장이 있잖아요. 최현정 작가가 아나운서국에 있으면 별명이 그레이스 최였잖아요. 우아한 사람이 뭐 난 욕심꾸러기야 뭐 이런 얘기 잘 못하는 건데 다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사실 이보다 더 셌어요. 아, 원래 더 셌다. 근데 어. 저희 편집자가 저는 작가님을 보호할 의무도 있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은 그 표현의 수위를 정돈하자 해서 정돈된 게 이거예요. 아, 정돈된 게 이 책에 나온 정도의 수위였군요. 그러니까 그런 격한 감정이 드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너무 꼴사납다. 나의 이런 모습 꼴사납다 싶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누구나 이런 찰나의 감정일지라도 이런 감정 느껴보지 않았을까? 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이 솔직함이라면 두 번째 제 느낌은 참 문장이 좋다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아나운서 방송인이어서 책을 한 권 써야지라고 썼기에는 문장이 되게 좋고 글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쓸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생각은 좀 예전부터 하셨는지 궁금해요.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 생각은 언제부터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정말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의 첫 번째 꿈이 작가였던 것 같아요. 아, 꿈이 작가였다. 문장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이 사실 책에 쓴 부분 중에 전 이 문장을 좀 느껴졌어요. 쓰려면 잘 써야 했고 잘 쓰려니 잘 안 됐다. 한 문장 한 단락 쓰고 지워진 무수한 글 파편 속에서 나는 씨앗을 바짝바짝 말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문장을 봤는데 저 같으면 씨앗을 바짝바짝 말리고 이런 거 못 쓰거든요. 아 왜요? 아니 좀 낙한 저는 그런 비유가 잘 안 돼요. 나는 그냥 뭐 힘들었다 뭐 이렇게 쓰고 말지 나는. 근데 이런 문장들을 보면서 참 글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달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이 책을 보는 내내 다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다. 이렇게 좀 이 책 내용으로 좀 더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첫 번째 장의 큰 제목이 저는 참 또 와닿았습니다. 세상에 다시 끼어들 수 있을까라는 게 큰 첫 장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일단 좀 설명을 듣고 첫 장 얘기를 좀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첫 장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또 바로 몇 년 뒤에 아기를 낳으면서 정말로 나 빼고 다 너무나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되게 따돌림 당하는 느낌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정말 따돌렸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나는 왜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저 틈으로 다시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까? 내가 경력이 단절된 이후 다시금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담긴 장이 그 첫 장이죠. 제가 그 다음에 SNS에서 최현정 작가의 글을 하나 얼핏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이 책을 들고 짜잔 저 여기 살아 있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라는 거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이 책을 쓰고 나서 그러면 짜잔 했을 때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어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 성취를 했다 이런 느낌 속에서 좀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면 어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책이 진짜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몇 주 사이에 내 인생도 뭔가 송두리째 새로워질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 것처럼 저희 편집자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저한테 첫 책 내는 작가님. 사람들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작가님 책을 내도요. 사람들 잘 몰라요 이런 얘기 하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작가님. 약간만 이렇게 바람을 좀 네, 좀. 빼주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저 이런 경험이 저희 처음인데 자기 만족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 진짜 좋겠다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책을 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내가 글을 쓰고 싶었는데 글을 썼다. 그리고 그걸 엮어 책으로 냈다. 라는 자체에서 되게 제가 좋았어요. 인터넷 그 예스24 들어가서 이렇게 판매 부수 매일 아침 확인해보고 그런 것도 해봤나요? 아유 맨날 했죠. 다 해요 그거. 그럼요. 그죠? 그걸 첫 3주는 매일 했죠. 눈 뜨자마자. 그럼요. 근데 그것도 좀 혹독하더라고요. 조금씩 팍팍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건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맞아요. 냉정합니다. 어쨌든 현정 작가님의 첫 번째 직업은 아나운서였고 지금 돌이켜 보니까 회사를 내가 왜 떠났다 좀 정리가 되나요? 이제 떠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네. 꽤 오래됐죠. 그쵸? 네. 그러니까 왜 떠날 수밖에 없었나? 이제 제가 퇴사 과정에 대해서도 한 편의 글을 책이 있죠. 담았는데 네네. 그 글을 담을지 말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떼진한 이야기를 굳이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면에서 사실 회사를 나오면서 가졌던 여러 감정들이나 나의 선택에 대해서
이번에 책을 내면서 사실 많이 마음 정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쓰면서. 네, 그러니까 떼지난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다지 큰 의미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에 있어서 회사를 어떻게 하여 그만뒀는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기도 했으니까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돌이켜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편안해졌어요, 제 마음이. 오랫동안 좀 아픈 부분이 있었죠. 네. 그렇죠. 좀 몇 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회사에 다녔으면 이 책의 시작이 되는 경력 단절의 아픔도 없었을 텐데 좀 후회된다. 그냥 있을 걸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하시는지요? 그런 생각은 안 안 들어요. 했어요? 네. 제가 회사 나올 때 경추 선배가 여기도 저한테 등장하는 박경춘 지금 아나운서 국장입니다 현재. 예. 경추 선배가 저한테 그 노래를 한번 들려주고 나서 제가 많이 울면서 그 노래를 무한 반복해서 들었는데 무슨 노래였죠? 지나간 것은 아.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위안이 됐달까? 근데 지금도 자꾸 그 노래를 떠올려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대로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도 했고 모두가 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평범이란 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최현정 작가만의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경력 단절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과 육아의 현실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 둘을 기른다는 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좀 궁금해요. 무서웠어요. 이 복잡다단한 감정을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자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여린 생명체 둘을 내가 건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나는 건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건사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런 느낌이 되게 압도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가 울 땐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공포스럽게 느껴졌어요. 이 그냥 버겁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맞아요. 공포예요. 그러면서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이게 포기할 수 있는 거라면 포기를 선언하고 뛰쳐나가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아이들이 4살, 5살 이제 우리 범민이랑 똑같아요. 5살 됐잖아요. 많이 편해지긴 했죠. 그래도 살겠어요. 좀 살겠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또 이 압박감들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아이들이 일단은 소통이 잘 되고 문제 행동들이 있어도 조금씩 소거해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발견했어요. 네. 처음에 육아하면서 힘들었던 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일 때 이걸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 몰라 난감했다면 지금은 시간 지나면 이런 일이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터득했달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글을 쓸 여유도 생긴 거고요. 만약에 몇 년 전이었다면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라 이 생각을 책도요 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약할 때 제가 9개월 뒤로 계약서에 출판일을 적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석 달이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쓰는 날로부터 2년 뒤에 책이 나왔어요. 저 계약서 쓰고 저는 3년 걸렸어요. 그런 오래 거죠? 걸려요. 네, 그런 원래 거죠? 그런 겁니다. 네. 막상 그러니까 회사에 있었다면 안 경험해봤을 일이잖아요. 경력 단절 문제는 그런 문제를 직접 겪어보시니까 지금 함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의 좀 어떤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나요? 제가 메시지 드릴 게 있으면 제가 경력 단절을 극복했겠죠. 지금 극복하고 있는 극복! 겁니다. 네. 전 아직 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네. 다만 저는 제 글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회가 조금 더 나서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개인이 알아서 잘 뚫고 나가십시오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제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책을 내고 하면서 미약하게나마 사회적으로 나의 존재를 다시 드러내고 활동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건 그냥 마음속에서 그 끈을 안 놓고 있었어요. 나는 그게 다시 할 뭔지 것이다. 모르지만 이 끈을 너무 소중했던 거라서 부여잡고 싶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좋잖아요. 아나운서의 삶이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일말의 미련이라도 남을 것 같으면 절대 끈을 놓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는 좀 하고 싶어요. 물론 아나운서가 사랑받는 직업이긴 하지만 아나운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일을 놓지 않고 계속 한다는 거는 무척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3부에 가면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최현정 작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앞에 뭐 아나운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신주가, 세 번째 심리 상담까지 하면 도대체 다음 책은 뭐 갖고 쓸 거냐. 이제 하나 정도는 남겨놨다가 다음 책에 좀 재료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제 이런 모든 얘기도 걸 너무 하는데, 털었죠. 네. 이것까지 담고 싶었던 또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심리 상담 얘기를 넣고 싶었을까요? 사실은 제가 책을 쓰고 싶었고 제 책에 제가 공을 들인 게 바로 이 3장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장, 2장은 너무 답답하던 시절에 그냥 뭐 하소연하고 싶고 푸념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들을 쏟아낸 거라고 한다면 제가 조금 더 진득하게 공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며 조금 이렇게 천착하고 있는 이슈라고 한다면 이게 3장에 담긴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란 사람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나의 가족 안에서 나는 이런 경험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무척 의미가 있었고 사실은 제 되게 내밀한 이야기들도 많이 그렇죠. 썼는데 네.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학창 시절에 따돌림 당했던 경험들 뭐 이런 이야기도 이거 적었는데 내밀한 얘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용기가 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뭐 이런 최현정 씨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잖아. 상처가 있었었다 하더라도 잘 그걸 다루어내면서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도 있대. 뭐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다 보면 결국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인생은 이런 거예요 해서 뭐 책을 많이 팔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되게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서 경력 단절 여성 그다음에 육아맘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는 책이다 이런 느낌을 잠깐. 책을 많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마음에 손을 안 되니까. 떠나더라고요. 어쨌든 공감과 위로가 주된 책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됐는데 오늘 이렇게 모셨으니까 한번 최현정 작가의 목소리로 이 부분만은 우리 경력 단절 그다음에 육아맘들이 같이 한번 이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낭독을 한번 청해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울고 싶어서 상담실을 찾는지 모른다. 울음을 삼키는 삶에 너무도 익숙해져서 울음을 되찾기 위해 울음 멍석을 깔아주는 상담실을 찾아야 하는 건지도. 상담실에는 언제나 우리의 눈물 콧물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티슈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울려고 왔으면서도 실컷 울지 못한다. 울음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수습하려 애쓴다. 상담자로서는 내심 나의 내담자가 한껏 울고 그렇게 좀 쏟아내고 가벼워지기를 바라게 되는데 마음 편히 울고 싶은 만큼 우세요 해도 대부분 몇 분 안에 눈물을 똑 떨어내고 자세를 고쳐 앉곤 한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렇게 사회화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나는 제발 울음이 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말하다 보면 침이 튀듯 말하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주 가벼운 일로 여겨주면 좋겠다. 울음이라는 이 행위를 과소평가하고 싶다. 울음에 대해 더 무심했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울기에 적절하지 않은 시간, 공간이 점점 좁아져 결국 사라지면 좋겠다. 울기 좋지 않은 시공은 없다고. 네가 울고 싶어질 때가 진정 울어야 하는 때라고 마음 편히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 마음껏 좀 우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울었을 때 왜 울어?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같이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잘 우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이제 40이 넘고 나니까 뭔가 아내와의 그런 대화에서 코너에 몰리면 웁니다 저는. 효과 되게 있죠? 아주 효과 좋아요. 뭔가 정말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고 울면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아유, 울음은 마음에. 그렇게 써도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네. 네. 마음에 와닿는 그런 네. 글귀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MBC 구내식당이다 보니까 뭐 밥하는 소리가 살짝 들리기도 이제 오후가 하는데 되니까 네. 이 책을 이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더 궁금한 점 여쭤보고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이번에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경력 단절 그다음에 육아맘들에게 어떤 우리 함께 울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은지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글을 쓸 때도 그랬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는 글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억지로 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여기 담은 글들도 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라고 출발한 게 아니라 내일 내가 미치겠어서 내 얘기를 좀 해야겠어 이런 마음으로 올라와서 쓴 시작됐던 거군요. 네. 글이어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내가 늘 이렇게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 최근에 책을 열심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아, 그 어떤 자극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재밌는 작가의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도 할 얘기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재밌는 책을 이만큼 읽고 나면 나도 요만큼은 재밌는 이만큼은 얘기를 남죠. 쓸 수 있지 네. 않을까?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좀 이게 되게 유치한 질문인데 네, 이게 네.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제 뭔데요? 그 방송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또 상담사로서의 정체성과 이제 작가로서의 정체성까지 했는데 앞으로 이제 가장 내가 애착이 가고 요게 나는 정말 제일 좋다. 내면을 봤을 때는 뭐가 가장 좀 마음에 드나요? 지금 최현정 작가에게는. 지금은 상담 얘기하면서 글도 쓰고요. 네. 상담 얘기하면서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예쁘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는 좀 장기적으로는 작가로 남고 싶어요. 아, 장기적으로. 네. 아, 출판 여러- 관계자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글로 담아내는 게 제 네. 자신이 느낄 때 가장 충만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뭔지 알아요. 아마 이제 유일한 평범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맞아 현정 작가님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마음이 그랬어요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작가로서 가장 또 행복하고 그 다음 글을 쓸 수 있는 또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일한 평범 쓴 최현정 작가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인사 한 말씀만 해주실까요? 책 내기까지 저에게 그 과정이 지금 돌이켜보면 참 소중했는데요. 책 읽고 이거 내가 하려던 말이었어 라는 말 해주시는 분을 만나면 제가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 저 썼다니까요. 아직도 모르세요? 이런 마음도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달라. 아직 팔릴 때입니다. 네, 아직 조금 더 밀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애정과 사랑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현정 작가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책 하나 임시 아나운서 전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